No Kids on the Block. 서울에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의 대학 진로와 그리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 대표이신 김형수 님을 초대하였습니다. 흔들릴 듯 흔들흔들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자빠질 듯 비틀비틀하지만 자빠지지 않는 장애계의 이단아 오뚜기 같은 김형수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부산에서 이렇게 살아 성장을 하셨는데 성장 배경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75년도에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돌잔치 때 걷는게 이상해서 동네 병원을 갔는데 뇌성마비 갔다. 어머니가 열심히 잘 그래도 케어했기 때문에 원래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인큐베이터에 못 들어갔는데 미움만 먹고 컸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잘 키우셔서 아기가 잘 살아 있으니까 어머니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어머니가 늘 얘기하시는 자부심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고요. 그때는 특수학교만밖에 선택지가 별로 없었는데 특수학교가 해강학교하고 또 한 학교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군데 정도밖에 동아학교. 없었고 동아학교. 그리고 저 정도 되면 너는 왜 여기 특수학교 오니? 자리가 없다 이런 분위기고 또 일반 학교 오면 왜 굳이 위험하게 여기 오니? 뭐 이런 분위기였고 예. 어떤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다가 이제 선민들이 조금 뚫어놓은 학교를 갔죠. 동네 초등학교라고 이미 그냥 사립 초등학교였는데 그냥 저 같은 뇌성마비 학생도 있고 발달장애 학생도 받았던 그런 학교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했죠. 하도 입학급을 많이 당하니까.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는 왜 그걸 학교에 묻냐? 우리 학교는 학생을 구별해서 받지 않는다. 일단 데리고 와봐라. 해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신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부모님 품을 떠나서 낯선 서울 땅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어떤 에피소드 또는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고 1박 2일 동안 얘기할 수 있지만 짧게 네.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수능 첫 세대고요. 근데 이제 94년도에는 실패를 하고 이제 재수를 해서 95년도에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도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장애인 특별 전형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요. 6개 대학교가. 근데 그래도 저는 부산에 다니고 있으니까 부산대 국문과를 목표로 쭉 다니고 있었고요.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비밀인데요. 사실은 그때는 본고사가 있었어요. 수능과 본고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대도 본고사가 있었어요. 근데 수능은 내비면 분들 수강생들이 시험을 보면 시간을 1.5배 더 주고 뭐 이런 편의를 봐줬습니다. 네네네. 근데 본고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본고사가 더 힘들잖아요. 쓰는 것도 많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학교에 가서 얘기했죠. 국립인데 왜 수능처럼 시간도 안 줘요? 고발할까요? 라고 딱 한마디만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따로 본고사를 1.5배 더 받아서 시험지 창고에서 추위에 떨면서 네. 우리 그 1대1로 또 그 도와주시면 이제 시험관 보시는 분이 와서 둘이 얼굴만 떼고 멀뚱멀뚱 보면서 예.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예, 쳤는데 원래 부산대학교 국문과 정원이 50명이 40명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들어갈 때 20명으로 줄었어요. 아이고. 근데 제가 그때 몇 점을 받았냐면 21등을 했어요. 근데 국립이어서 사람이 안 빠졌어요. 네. 근데 연세대는 붙었어요. 아이고. 저는 빠질 때까지 기다릴까요? 여기 있고 싶으니까 겁나니까. 네. 근데 저희 어머니과 형님 특히 부산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네. 저희 형님께서 어머니께서 집에서 쫓겨날래? 서울에 갈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연세대 가야죠. 좋은 대학교 가야죠. 센터님 그때 무섭잖아요. 무섭긴 무섭지만 무섭잖아요. 그리고 무섭죠. 지금 쭉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보통의 부모님처럼 대학 갔으니까 이제 장애 학생이 대학 갔으니까 엄마 아빠 가서 옆에 도와줄게 그런 질문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살아내야 되네. 네, 그래서 이게 통일호를 타고
그것도 1995년 2월 27일, 말도 안 잊어버려. 3월 2일이 개강인데 예. 서울역에다가 왔어요. 예. 근데 택시를 안 태워줘요. 그리고 지하철 탔는데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발걸음이 너무 빨라요. 나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아무도 없는데 넘어지면 어떡하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하고 뭐 이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 얘기를 해서 하소연을 했어요. 힘나요? 겁나요? 뭐 어떡할까 했더니 어이 총각 뭘 겁내? 일단 질러봐. 그래갖고 또 그래서 약간 질러도 되는 건가? 왔는데 3월 2일날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학교로 갔는데 OT도 못 가고 사전에 인사도 안 하고 근데 같이 면접 본 장애인 친구가 있었어요. 휠체어 탄 친구, 저보다 더 중증인 내비면 친구. 그 친구가 만나서 어이 너도 학교 했구나 안녕 이러고 강의실 딱 들어왔는데 강의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쟤 둘은 뭐냐? 장애인을 처음 받겠죠. 그죠? 그분들은 살면서 평생 그 나이 먹도록. 근데 그해 연세대학교에 22명의 장애인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럼 문과대만 한 10명이 왔으니까 훌륭하네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전에 들은 정보도 없고 그렇죠. 이런 신입생 사람을 OT도 본 적이 생전 없고. 처음 봤는데. 근데 분명히 우리과인 것 같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전공 강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뭐 어떡하지? 주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방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동기가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나 합격생인데 너 근데 왜 OT 안 왔냐?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다 불러 모으더니 너 잠시만 있어봐. 그때부터 이제 인사 타임. 그래서 나중에 알고 왔는데 한 달 뒤 뭐 MT를 가잖아요. 요즘에는 잘 안 가지만 이제 원래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선배님들이 너는 신입생 OT를 안 갔으니까 토요일이었는데 나와봐라. 나갔어요. 근데 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랑 같이 사전 답사를 가자. MT를 안 갔으니까 너도 즐겨야지.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교를 나가서 이제 북한산을 많이 갔으니까 북한을 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앞에 전경이 많아요. 그리고 장애인도 많아요. 노점상도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그 날이 최정환 장애인 열사 노점상 하신 분이 분신하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노자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지금 제가 활동하게 된 가장 큰 역사적 계기. 그래서 전경 나가려고 하는데 전경이 막잖아요. 어린 마음에 우씨 전두환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되면서 근데 막는 이유가 장애인이 죽어가지고 막내 이제 꼭지가 돌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근데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머리 터지고 데모하고 있네. 그때만 그랬거든요. 뭐 도서관까지 장애인이 들어오고 뭐 특히 우리과 선배도 뭐 전날 같이 뭐 술 먹고 놀았는데 뭐 수강이청 도와줬는데 그 형이 막 손에 부상 있고 머리는 터져 있고. 아이고야. 근데 싸우는 이유는 장애인 노점상이에요. 똑같은 senten이랑 똑같은 거 말했죠. 왜 비장애인들이 싸우지? 예.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좀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이제 시작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학내 장애 학생들 문제를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렇죠. 화장실도 없으니까 맨날 우리는 오줌통 두고 댕겨야 되네. 뭐 비장애인들도 머리통 꺼지면서 싸우는데 학교쯤이야 뭐 이렇게 시작된. 그럼 이제 학교 되고. 연세대학교의 그런 분위기를 믿고. 그래요. 90년대가 좀 그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과거의 어떤 역사들이잖아요. 그런 역사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요. 좀 그분들은 지성인이다. 정말 요즘에는 대학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게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그렇죠. 있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개념이랄까 어떤 지성을 갖고 있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좀 비웃었습니다. 그 형들이 맨날 구국에 대요 민중을 해방하자 이랬는데 우리는 화장실도 없는데 그거나 잘해주지 이러면서 좀 비웃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 때는 대학생들 그룹이 사회를 바꾸고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인권적이고 좀 더 진보적이고 그게 뭐 가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저희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들 조금 지금 대학생들도 물론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때보다는 경쟁이 좀 덜했고 IMF 전이었거든요. IMF 전이었고 네. 그때보다는 좀 더 대학생들이 여유로웠고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죠. 그리고 막 통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이제 끝으로 가면서 환경운동이나 여성운동이나 장애운동들이 이제 막 움트고 있었던 시기여서 그렇죠. 저희가 그 덕을 많이 봤죠.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뭐 장애 학생 네트워크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원래 처음 만들어진 동아리는 게르니카라는 동아리고요. 아마 유명하죠, 그 게르니카. 장애계에서는 그게 더 유명할 거예요. 아주 유명한 동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성공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워낙 중증 학생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활동력이 없었어요. 뭐 동아리 부원들을 모집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랑 동아리, 뭐 봉사 동아리 이런 것도 싫어. 애들이 또 머릿속에 든 것 많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어서 왜 우리가 봉사를 받아야 돼? 우리가 할 거야. 막 이런 분위기여서 근데 활동력은 없어. 유인물도 못 나눠줘. 근데 한 번 듣고 저 동아리는 뭐지? 무슨 동아리를 이름을 저렇게 지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찾았던 게 게르니카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실험실 때 만났던 과 친구랑 함께 과 친구가 더 힘들었죠. 화장실도 못 가고 계단에서 구르고 막 그랬으니까요. 워낙 중증이. 그래서 어느 날은 저를 이제 학교 맨 꼭대기 강의실로 부르더니 형수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죽든지 죽어서 졸업하든지 학교에서 떨어져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뭐 좀 싸우자. 했더니 그 친구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뭘 드렸냐면 너는 조금 움직이니까 네가 움직이고 네가 움직여요. 나는 돈을 대겠다. 예. 예, 괜찮네. 그러면서 그 친구 집에서 이제 모여서 동아리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름을 뭘로 지을까 했는데 그 동생이 서울대 미대였어요. 근데 막 이름 뭘로 오빠 게르니카로 지어봐. 게르니카가 뭔데? 피카소 게르니카 거기 장애인도 나오고 막 학살됐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겠지? 미술 동아리 아니세요? 그래서 게르니카 된